저는 현재 3년차 인하우스 운영 디자이너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조금 더 디자인에 욕심이 생겨서 에이전시로 이직을 하고 싶어 개인 프로젝트를 틈틈이 하고 있는데요. 이직은 올해 여름쯤 생각하고 있는데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냉철하게 평가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2% 정도 부족한 듯한데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요점을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약간 카드 UI 같은 느낌들이 물씬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지금 이 사이트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이 폰트를 크게 써가지고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 아이폰을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서브적으로만 활용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폰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키코나라고 했잖아요. 이 바닥을 보면은 지금 미묘하게 그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어색해요. 화살표가 이렇게 열고 닫기가 되려면은 애초에 화살표가 있어야죠.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가지고 닫기처럼 이렇게 있어야지. 이게 영상인데 이렇게 상품으로 이 영상을 다 가려도 되는 건가? 이게 일단 가장 큰 고민거리였고, 두 번째로는 여기가 심각하네. 이거 폰트 아예 안 보여요, 이거. 자, 수정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좌측은 싹 다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다. 근데 푸터가 따로 없네. 푸터까지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저는 여기 카드는 진짜 없어도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느낌으로 이미지를 한번 빵 하고 뚫어주도록 할게요. 몰입감 있게 보일 수 있도록 이미지를 과감하게 좀 가주도록 하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품은 조금 더 이게 핸드폰이다 싶은 느낌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 카테고리 메뉴를 상단으로 뿌리진 않을 거고요. 좌측으로 뿌릴 겁니다. 잠깐 타임. 이 GMB 얘기하다 보니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GMB가 상단에 좀 이렇게 빵 뚫려 있잖아요. 이거 스크롤 하면은 바뀌어야 돼요. 그건 알고 계시죠? 왜냐면 이게 지금 삐지가 깔린 게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일 거야. 상단 GMB는 아마 따라다닐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지? 처음에는 이렇게 보인다고 해도 스크롤 해서 어느 정도 오면은 탁 하고 GMB가 한번 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로고 사이즈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폰트 사이즈도 조금 작긴 한데 그래도 뭐 좀 실험적으로 간다고 치고 약간 밑으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백은 적당하게 상단은 반응형 고려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저라면 이 정도 아이콘이면 그냥 그리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여기는 지금 검색창도 그리고 저는 GMB가 널널한데 검색창을 굳이 아이콘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여기 아이콘은 그냥 제거 그 스타일 가이드에 있는 아이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다 이제 검색창을 하나 좀 두도록 할 건데요. 지금 글래스 모피즘을 좀 추가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글래스 모피즘의 느낌이 나는 검색창을 하나 만들어 줘야겠네요. 불투명도가 조금 더 세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약하다. 불투명도가 해가지고 넣어주고 자간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더 잡아놔야 될 것 같아요. 검색하세요. 요 디자인이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자, 우선 여기 폰트 사이즈부터 제가 아까 조금 작고 크고 이 계층, 행간, 자간 다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간부터 조금 더 오밀조밀하게, 그 다음에 여기 타이틀은 제가 볼 때 조금 과감해야 될 것 같아. 40인데 48까지 가고, 미디움 말고 세미볼드로 해서 조금 더 과감하고 힘있게, 본문 사이즈도 14인데 한 18까지 한번 확 키워볼게요. 좌측 정렬해주고요. 여백은 적당하게, 그리고 위에도 약간 세미볼드까지는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 버튼 제가 조금 작다고 그랬죠. 버튼 사이즈는 36인데요. 한 48까지 좀 과감하게 14 정도의 자간 잡아주고 가운데 정렬, 이런 식으로 좀 계층을 먼저 한번 싹 잡아주도록 하죠. 좌우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이쪽 타이틀 쪽으로 한 대 이렇게 묶어주는 건 어때? 좌우에 들어갈 필요성은 없어 보이긴 해요. 왜냐면 이 화면 넓기 때문에 좌측 우측으로 화살표가 들어가면 시선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그래서 원을 하나 이렇게 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트로크에 들어가야겠지. 당연히 하나 복사한 다음에 검색도 가운데로 들어가도 이게 지금 그게 빠져있네. 이게 총 몇 페이지까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인디케이터로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숫자로만 표현을 해도 충분히 인지는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미디움 정도만 들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계층만 살짝 잡아주도록 합시다. 아까는 이 카드 자체가 답답한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에 전혀 몰입감이 좀 없었던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디자인을 좀 시원하게 확 풀어준 듯한 느낌이 있죠. 이미지를 내가 좀 과감하게 보여주고자 한다면 이미지에 포커스가 되게끔, 그리고 이런 폰트 같은 것들 아까 다 너무 작다고 했는데 확실히 이 계층을 잡고
타이틀에 대한 볼드감을 조금 더 과감하게 잡아주니까 어때요? 가독성이 훨씬 더 살아나죠. 이런 조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스타트 GMB고 스크롤해서 내려가면 요약 GMB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인데 이거는 약간 주객이 좀 전도된 듯한 느낌이 난다. 공간감이 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해외스러운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에이전시에서 많이 할 법한 디자인? 저도 좋아하고 알고 있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여기서 과감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이미지가 중요한 사이트에서 이미지가 중요한 사이트는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서브적으로 가주셔야 돼요. 물론 이거 오퍼시티로 컬러톤 다운시킨 거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컬러를 다운시키지 말고 크기를 줄이거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느낌 잡으려고 넣어주신 거 맞잖아요. 느낌 잡으려고 넣은 거면 정말 그냥 느낌용으로만 쓰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림자는 전반적으로 다 한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감 있는 디자인인데 지금 이 상품이 공간감도 잘 느껴지진 않죠. 그래서 일단은 텍스트는 잠깐 밑으로 좀 내려주도록 하고요. 오퍼시티 100%.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올 대문자로 싹 바꿔주고요. 폰트 사이즈부터 한 64 정도로 확 줄일게요. 엑스트라 라이트 정도로 해서 최대한 얇게 한 200%까지 확 늘려볼까? 너무 넓혔다. 150? 이 정도면 130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간감을 우리가 좀 잡아주려면 일단 이 그림자가 지금 어색하다고 제가 말했죠. 그리고 핸드폰 너무 정직하잖아요. 일단 이 그림자는 여기에 있는 그림자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이 그림자 자체를 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약간 이런 공간감 있는 구도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짝 틀어가지고 들어가주는 게 어떤가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긴 한데, 근데 여기에 이제 인터랙션까지 들어가면은 이 핸드폰이 붕붕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다이나믹한 인터랙션까지 주시면 훨씬 더 이 전체 페이지에서 키포인트로 딱 중심을 잡아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그런 것까지 해볼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림자를 좀 잡아줘야 돼요. 하나 복사해가지고 블러 한 100 정도 과감하게, 오퍼시티 한 25% 미묘하게 이렇게 붕붕 살짝만 잡아주셔도 이 느낌이 전체적으로 탁 잡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충분히 이 타이포와 아이폰이 오버랩이 됐고 그림자가 깔렸음에도 불구하고 공간감이 안 느껴지는 게 상품이 너무 정직하게 들어갔다고 그랬죠.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이 핸드폰이 좀 아쉬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상품을 바꾸면 훨씬 좋아질 건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 갖고 와서 뒤에다 그림자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깔면 비슷한 느낌 날 거고, 구도적인 공간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핸드폰을 좀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딱 몰입감 있는 코너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층을 우리가 좀 잡아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버튼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여기도 작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48까지 폰트 사이즈 자간도 한번 조절해주고, 아까 다 했던 거니까 버튼을 조금 더 키워줄게요. 여백 이렇게 좀 띄워주고요. 그냥 이렇게 화이트로만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스트로크만 살짝 넣어줘도 이 정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좀 비활성화 같다고 했잖아요. 누가 봐도 버튼처럼은 보여야 돼요. 여기가 조금 계층 잡기가 좀 어려우실 거야. 왜냐면 내용이 너무 많거든. 많이 디자인을 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잡기가 좀 어려워요. 이 정도 잡아주고, 여기는 당연히 세미볼드 정도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자간 한번 싹 다 조절해야겠다. 여기 폰트 사이즈를 좀 타이틀처럼 과감하게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여기 폰트, 여긴 설명이잖아요. 여기도 14보다는 전반적으로 볼륨감을 좀 맞춰주는 쪽으로, 이 전체적인 여백과 와이드 폭을 좀 잡아줘야겠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버튼 이렇게 들어와서 좋아요 해서, 자, 일단 구도는 약간 이런 식의 느낌으로 몰입감을 탁 가져가는, 가운데서 바로 한번 키로 탁 잡아주고 밑에서 그냥 쭉 뿌리면 돼요. 노멀하게. 제가 원래 이렇게는 잘 디자인 피드백 할 때는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이런 키 코너가 하나 들어가면은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카드 UI 갈 거면은 그냥 약간의 그레이를 깔아서 조금 더 과감하게 카드처럼 보여주는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한번 전반적으로 깔게요. 조금 더 톤이 좀 차분해지죠. 근데 이렇게 가자니 톤이 너무 다운된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백그라운드에다가 여기도 화이트에서 이쪽은 빵프로 은은하게 내려주는 거야. 화이트에서 은은하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그리고 이 버튼 블랙인데 충분히 강조되어 있는데 지금 공간감이 있는 코너이기 때문에 이 공간감을 조금 더 같이 하나로 묶어주려면 이 블랙 버튼에만 공간감을 살짝 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공통에서 좀 무너지는 디자인이긴 한데 요건 일단 뭐 느낌 잡는 거니까 이게 좀 정리가 많이 안 돼 보이네. 여기를 좀 화이트로 우선은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 보이네. 이렇게 확실히 그레이를 까니까 카드가 더 부각되긴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이즈부터 좀 잡아주자. 아까 제가 이 사이가 너무 벌어져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디자인을 보면은 묶여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다.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래서 여백은 저는 조금 더 빡빡하고 조금 더 타이트한 느낌으로 좀 가져갈게요. 그 다음에 라운드 값 한 4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이런 의미가 있는 아이콘들을 좀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그걸 그릴 순 없으니까 느낌만 좀 잡아보긴 할 건데, 근데 이게 이 텍스트로만 뿌리기에는 폰트 사이즈를 키우자니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라운드 한 16 정도 잡아주고요. 여기는 제가 볼 때 스트로크는 지금 없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도 역시나 자간 좀 다 잡아줘야겠네. 컬러로 그냥 대충만 잡아도 될 것 같고, 박스 하나만 이렇게 좀 그립시다. 이 정도. 이 높이값 중요하겠죠. 아이콘 좀 가지고 올게요. 제 거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아이콘을 직접 그리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밑으로 내려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요거 있죠. 그대로 갖고 와요. 여기는 선택 전이니까 색을 좀 빼주도록 하고요. 좌측 정렬하고, 좋아. 이 정도로만 일단 가볍게 좀 가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상품 이미지 조금 더 과감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합시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큰가? 그 다음에 요거 사이즈 6은 너무 작고요. 저 인디케이터는 제 거 있으니까요. 제 거 가이드에서 좀 빼올게요. B타입도 괜찮은 것 같고, C는 안 되고 D타입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딱딱한가?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버튼으로 그냥 갈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이게 접고 펼치기란 개념보다는 그냥 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선택하면 그냥 내용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화살표까지 넣어주면은 조금 더 뭐 인지성이 좋기도 하겠지만, 그건 이제 다 접혀 있을 때 경우고, 얘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가 선택돼가지고 내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사용자들 충분히 학습할 수 있어요. 얘가 없어, 이 상태야, 그러면 화살표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디폴트로 이렇게 하나가 돼 있으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럼 그때 가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좀 과감하게 많이 띄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아까 제가 몇 추천했죠? 120이나 140까지는 띄라고 그랬죠. 140까지는 띄워줘야 된다. 여백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촘촘하고 작고 이런 것들이 눈에 탁 도드라지잖아요. 그렇죠? 일단 여기도 역시나 타이틀 너무 작고 여백 너무 촘촘하고, 여기도 지금 가독성 너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었죠. 계층도 명확하지 않고 폰트 사이즈 너무 작고, 여기 지금 이 블랙이 일단 너무 세고, 이 동영상 플레이 위에 상품이 오버랩 돼가지고 블랙으로 강하게 들어가는 게 맞냐, 영상을 다 가리고 있는 거 문제가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폰트 사이즈도 지금 12 사이즈인데 너무 작다고 아까 다 말씀드렸었죠. 일단 폰트 사이즈는 우리 아까 이거 쓴 거 있잖아요. 이제부턴 요 사이즈 그대로 계속해서 가져가는 쪽으로 한번 가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폰트 같은 것들 사이즈 한번 싹 잡아줘야겠네. 좀 키우자. 그리고 좀 더 힘있게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거 위로 올려도 되나? 위로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좀 바꿀 거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서 타이틀을 한번 잡아줘도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이렇게까지 크게요. 영문이니까 자간 0 쓰면 될 것 같고, 세미볼드 정도 과감하게. 좋아요. 여기도 그냥 세미볼드로 과감하게 가볼까? 지금 카드가 물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카드 형태도 많이 보긴 하는데요. 이런 카드 말고 이제 전체적으로 백그라운드를 그룹 단위로 나누는 카드도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그 디자인을 지금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그림자 한번 살짝 넣어줄까? 진짜 있는 듯 없는 듯? 8에 한 16 정도에 2%. 너무 세면 복잡하니까 살짝만 넣을게요. 디자이너 아니면 이거 모를 것 같아. 요거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아? 아니면 스트로크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백그라운드에 그레이를 깔았다고 한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가독성이 떨어졌어요. 꽉 채워주고 밑으로 내리고요. 쫙 해가지고 여기서 카드 다시 한번 잡아줍시다. 일단 영상 사이즈 좀 줄여야 돼요. 너무 커요 지금 이거 사이즈. 그리고 이 딤드 일단 뺄게요. 저는 이 위에다가 지금 뭔가를 할 생각은 없고 다 밖으로 뺄 거라서 굳이 딤드가 깔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사이즈를 좀 확 줄여주도록 할게요. 플레이가 가운데 있어도 되는데 사실 요즘에는 좀 이런 데도 많이 쓰지. 이렇게 사이드 쪽에다가 오퍼시티 블랙으로 가고 한 15% 정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이상하다. 가운데 놔야겠다. 그냥 요 내용 있잖아요. 바닥으로 이렇게 밖에다가 뿌리시기만 하셔도 제가 볼 땐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는 사이즈를 14, 16, 24 이렇게. 그 다음 자간. 좋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세미볼드 정도로 좀 과감하게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내가 만약 계층을 잡을 거면은 이렇게 연하게 확 잡으셔도 되고요. 너무 연하다, 가독성 너무 떨어진다 하면은 이 정도만 잡으셔도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이슈는 없습니다. 어차피 화이트라서 연하게 하셔도 다 보여요. 그 다음에 이 바닥에 그림자 하나 또 깔아줄 거야. 지금 공간감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니까 블러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이용한 블러기 때문에 이미지도 한번 싹 바꿔줄게요. 컬러 톤만 이 정도는 돼야지 좀 보일 겁니다. 오퍼시티 한 30%? 있는 듯 없는 듯.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상품이 이렇게 3개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까는 것도 사실은 무난해요. 일반적이고. 근데 저는 이게 상품이 좀 안 보인다고 자꾸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블랙 때문에 안 보인다고 처음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블랙의 문제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도 이게 너무 깨알 같아서 그런 것 같아. 이 아이폰의 그 몰입감이 팍 오는 그런 이미지의 강렬한 느낌이 좀 없거든요. 상품 자체에서. 일단 이 사이즈 좀 힘있게 좀 가져갑시다. 힘있게. 이래야지 좀 그 아이폰에 빡 하는 그런 몰입감이 좀 느껴지지 않겠어요. 아무리 상품이라고 해도. 일단 사이즈부터 그래서 2 해가지고 12폰트인데 14까지 좀 키워줘야 될 것 같고요. 자간 좀 잡아줄게요. 레귤러 정도면 될 것 같고 여기도 톤을 한 단계만 낮출게요. 약하게. 아이폰이 가격이 중요한 사이트는 아니라서 사실은. 여백 좀만 잡아주면 되겠지. 좋습니다. 인디케이터 하나만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픽셀. 이게 사이트가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1은 좀 얇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1픽셀 같은 거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요. 요 정도의 느낌이면 되지 않을까? 요 느낌과 요 느낌 어때? 되게 뭔가 탁하잖아. 그리고 상품도 잘 안 보이고 동영상도 다 가리고 있고. 여기 자체는 저도 아까 의문을 좀 가졌던 코너인데 이 코너의 정체를 잘 모르긴 하겠어요. 이 폰트 가독성 너무 떨어진다. 이미지 너무 다 가리고 있다. 이 폰트 어때? 이미지 다 묻혀버리잖아요. 그쵸? 폰트 사이즈도 작아요. 12라. 지금 이런 것들 다 싹 다 조정해야 됩니다. 5번까지 있네? 근데 이거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거? 이미지 위에 오버랩해서 텍스트 쓸 수 있죠. 근데 이미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 코너 자체가? 이 폰트가 이미지를 다 가리고 있으니 이쯤에서 다시 한번 빼주고 여기 몇? 140 정도 띄면 될 것 같고요. 폰트 사이즈 아까 우리 36이었죠? 과감하게. 그 다음에 여기 세미볼드 정도 가주시면 됩니다. 행간 좀 잡아주고 여백 관련해서는 좀 공부 많이 하셔야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분이 약간 2%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2%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7,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길이값 좀 다 일맥상통하게 맞추면 안 될까요? 왜냐면 좀 어수선하거든. 자, 지금 여기서도 지금 충분히 이 키 코너 있지. 이 전체 메인 페이지에서 중심을 빡 잡아주고 있단 말이야. 공간감으로. 썸네일을 다 다르게 가져가서 비율이 다 다르죠 지금. 왜냐면 이 비율을 맞추는 거는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정보를 내가 어떻게 뿌릴 거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는 그냥 폰트 정리만 조금 살짝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크리티컬한 막 그런 게 들어갈 것 같진 않고. 그리고 그라디언트 있잖아요. 살짝만 깔아줍시다. 가독성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히려 되게 썸네일들의 그 규칙들이 막 다이나믹하게 비율들이 다르게 들어가면 괜찮은 디자인들도 있는데요. 오히려 정직하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디자인도 많거든요. 위에서 이미 너무 휘황찬란한 다이나믹함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좋아. 자, 그 다음 여기 폰트 사이즈 12 너무 작고요. 14 정도. 자간 다 잡아줘야겠네요. 그래서 이미지를 최대한 가리지 않는 쪽으로 그냥 이 정도면 된다고 전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렇게 한번 넣어주면 어떨까? 잠깐 우리 시청자분 그것도 빠져있네. 지금 보니까 좌우로 지금 슬라이드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버튼이 없네. 이거 치명적인 실수야. 버튼 없으면 안 되지. 아까 2%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8%라고 그랬죠. 아니야. 10%로 올라갔어. 10% 부족해. 이 버튼은 치명타지. 그죠? 설마 마우스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처음엔 안 보이다가 마우스 오버하면 이렇게 나타나면 돼. 어떤 데는 애초에 이런 버튼 자체가 없고 여기에 마우스를 대면은 이 마우스 커서 자체가 화살표로 변하는 데도 있어요.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단점이 뭐냐면 페이지가 10개면 10번째 걸 보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버튼이 없으면. 여기잖아요. 그쵸? 아까 제가 이거 무슨 말씀 드렸었죠? 이 카드 안에 또 한 번 카드로 굳이 감싸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 제가 좀 드렸었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지금 타이틀 밑에 저는 본문이라고 처음에 인지를 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 이 내용이 타이틀 밑에 들어갈 게 아니고 이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아이폰을 누르면 아이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가 아이폰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이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오고 상품은 여기 있으니까 이 그룹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쵸? 타이틀 과감해진 게 확실히 눈에 보이죠. 사이즈를 조금 더 과감하고 힘있게 타이틀처럼 들어가는 게 어때? 이 좌우 대칭은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상품이 아이폰 프로,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그리고 맥북 프로, 에어팟, 기타 뭐뭐뭐 더 있을 거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탭이 3개만 나오는 거 말고 탭을 조금 더 노출시킬 수 있는 생각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는데, 방법은 2개예요. 탭을 이렇게 더 깔아줄 수가 있겠지. 왜냐면 영역이 이미 널널하니까. 아니면 이쪽에다가 화살표를 줘가지고 넘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방법의 차이인데, 항상 그 여백을 좀 많이 띄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여기도 제가 아까 이거 다 빼자고 했죠? 다 뺍시다. 여기 지금 버튼 2개 들어가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썼던 거 있잖아요, 요거 버튼 퉁 넣어줍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상하잖아, 그쵸? 이 카드가 한번 들어와야 돼요. 여기 스타일 가이드에 있는 푸터 하나 좀 가지고 오자. 푸터는 항상 널널하게, 푸터는 디자인을 안 하셔가지고 갖고 있는 거로 그냥 써야 될 것 같아. 이거로 갈게요. 여기도 그라디언트 한번 살짝 줄까? 살짝 줘가지고 약간 내려가게끔. F타입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이건 그냥 블랙으로 한번 강하게 잡고 끝내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시청자분의 디자인을 한번 같이 수정을 해봤는데요. 제가 수정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의 이런저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지? 결국 여백과 폰트에 대한 기준과 이 코너 간의 그룹핑, 결국은 또 기본기야, 기본기. 물론 이제 제가 중간에 뭐 공간감이나 이것저것 부가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전 단계가 뭐냐면 이 뼈대 기초공사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앞전 영상을 확인하시는 게 조금 더 피드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수정에 맞춰서 포커스를 잡다 보니까 좀 상세한 내용보다는 그리는 데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청자분의 디자인을 같이 한번 수정도 해보고 피드백도 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하고 했는데, 근데 우리 시청자분의 디자인에 디스크립션이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면서 그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의도했던 거를 제가 100% 간파하고 디자인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이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혼자서 해보신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어색한 부분들이 좀 있기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2%는 아니고 좌우 버튼 없어가지고 10%까지 좀 부족함이 보였거든요. 그 10%만 한번 채워보시면 어떨까. 고생 많았고, 이거 원본 파일은 제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꼭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시간만 좀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항상 아쉬워. 실시간으로 수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라는 게 항상 제약이 걸리잖아요.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더 바꾸고 싶은 데가 뭐냐면, 여기는 이미지를 바꿔가지고 한번 디자인을 조금 더 2가지, 3가지 안에 더 쳐보고 싶고, 여기 디자인은 제가 볼 땐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뭐 소소한 것 같고, 아쉽죠? 여백 조금만 더 정리해야 되나?